혹시 책으로 해서 돈 벌어보신 분 계십니까? 그게 없으시죠? 자, 사람들이 채굴을 얘기를 하면 좀 부정적인 게 많은데 채굴하고 코인하고 따로따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에서 채굴은요 뺄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대부분의 성가신 것들을 빼고 ICO 코인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저기에 보는 이 화면을 디지털 TV죠. 자, 저기 안에 있는 거 디지털 화면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화면은 픽셀이라고 해서 0과 1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기 디지털 신호 얘기하는 거죠. 전기가 흐르면 1, 흐르지 않으면 0이에요. 자, 0과 1로 다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나는 철수입니다. 나는 철수입니다. 자, 이 두 문장을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본다 할게요. 자,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0과 1로 되어 있으니까 0, 1, 0, 1, 0, 1, 0, 1, 0. 자, 철수와 철희 한 글자만 틀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0, 1, 0, 1, 1, 1, 0, 1, 0, 1이. 자, 그러면 철수와 철이 하나만 틀리니까 0과 0, 1, 1 이것만 틀리겠죠. 그죠? 자, 뭐가 가능합니까? 바로 유추가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0101의 세상은 해커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유추가 가능한 0101 데이터로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죠. 비트코인 주수를 한번 줘보세요. 화물 비트코인 주수가 보통 어떻게 되어 있죠? 자, EFCK 64자리로 되어 있죠? 맞죠? 자, 이런 것은 암호화했다 해서 암호화폐 블록체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들이 예측이 가능한 010101을 알 수 없는 암호 또는 해시라고도 부르죠. 해시. 네. 이렇게 알 수 없는 0101 데이터를 알 수 없는 해시로 바꿀 때 채굴이라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죠? 채굴기는 별게 아닙니까? 네, 여기 본체에 없네요. 컴퓨터야 그냥. 컴퓨터에 0101 데이터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해킹 유측을 가능하지 못하게 해시 암호화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채굴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이냐면요. 은행 장부, 은행 통장 있죠. 은행 통장에 보면은 쭉 거래 내역 있잖아요. 그죠? 자, 은행에 해킹을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해킹을 한다는 말이 있고 훔쳐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해킹이라는 말은 뭐냐면 훔쳐간다는 건 내가 비밀번호 4자리를 알아서 비밀번호 묻어서 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해킹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통장에 1원짜리를 이제 어그로 좋겠죠? 네. 나만 그러면 되게 좋은 건데 전 국민이 다 그러면 사회 혼란이 옵니다. 꼭 총을 쓰고 미사일을 쏴서 혼란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혼란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해킹이라는 말 뒤에는 항상 공격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렇죠? 자, 빨리 할게요. 자, 1번이라는 데이터를 여기다 넣습니다. 2번.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해킹이라는 것은 뭐냐면 돈을 빼가기도 하지만 내용을 바꾸는 거죠. 그죠? 이 내용을 따라서 이렇게 해킹되지 않게 해시로 양쪽을 이렇게 붙여요. 자, 2번 내용에 따라 또 해시를 붙입니다. 해시와의 세상이 또 다른 해시로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변경되면 해시도 통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오류 메시지가 뜨죠. 전체 블록의 51%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내용이 변경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뭐죠? 다들 알고 계시죠? 블록체인이잖아요. 그죠? 자, 오늘 설명드릴 거는 뭐냐면, 자,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컴퓨터, 노트북 이런 데는 사용하지 않는 저장 공간이 있습니다. 이 저장 공간을 모아서 전 세계 하나의 큰 앱 서버를 만드는 일이에요. 자, 근데 내가 쓰고 있는 이 핸드폰에 어떻게 찾아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찾아올 때 블록 생성 번호를 찾아서
번지수를 매깁니다. 자, 여기 어떤 내용이 저장이 되었냐 표시를 바로 이렇게 해시로 표현을 해서 양쪽에다가 달아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우리가 수많은 코인을 했지만 IC 코인 많은 코인들이 있지만 채굴기 관련돼서 설명 안 하죠. 제가 이렇게 코인은 채굴기 빼고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블록체인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어떤 분들이요. 내가 산 코인은 채굴기를 팔지 않던데요. 자, 많은 코인들은 두 가지를 씁니다. 비트코인은 계열의 골드, 캐시, 라이트코인. 자, 그리고 이더리움 ERC 2.0 계열의 ICO 토큰들. 자, 이런 것들은 간접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채굴기의 생성 블록체인 생성 주기를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미처 몰랐을 뿐이죠. 자,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 계열 채굴기 이용하는 기술 말고 나머지는 ICO 코인들은 사실상 코인으로서 가치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코인이 아니어도 돼요. 자, 보세요. ICO 코인 하는데 코인 하나 주고 돈을 받죠.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 말고는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굳이 코인이 아니고도 많아요. 펀딩이라든가, 그죠? 그리고 비상장 주식이라든가. 비상장 주식이나 펀딩을 안 하고 코인을 하는 이유는 비상장이나 펀딩은요, 법적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투자자를 보호하는. 근데 코인은 아직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자, 오늘 코인 중에서 여기 뉴스 좀 볼게요. 인벤스토리라고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저명 있는. 여기 보면은 다가오는 2021년 비트코인을 증가할 수 있는 세 가지 알트코인 숫자가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보면 데이터에 따르면은 417개의 거래소에 6,000개가 넘는 코인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는 6만 개가 넘었습니다. 네. 자, 그러나 알트코인 세계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래의 비트코인을 능가할 수 있는 매력적인 중장기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파일코인인데요. 자, 파일코인에 대해서 이거 나중에 한번 기사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파일코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기술이에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오는 모든 데이터를 한정되어 있는 공간에서 소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나온 게 이더리움입니다. 자, 그럼 파일코인은 뭐냐면 비트의 블록체인 기술과 이더리움의 저장 기술을 합해놓은 거예요. 자,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블록체인은 인터넷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때 나온 기술이거든요. 블록체인의 최종점은 파일코인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 우리가 인터넷을 해킹이 안 당하게 안정적으로 그리고 인터넷의 속도와 서버 공간 확보하는 위에는 인터넷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죠? 그거를 다 가능하게 하는 게 파일코인인데요.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파일코인은 지금 많이들 들어서 아시죠? 자, 근데 정확하게 들어보신 적은 아마 없으셨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이거는 중국의 이제 한 기사입니다. 야, 그들은 어떻게 가짜 채굴기를 팔고 있는가? 파일코인이 이렇게 핫하다 보니까요, 많은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저 위에 보면은 파일코인 생산 경쟁에 가장 먼저 뛰어든 것은 중국의 화창페이라는 곳입니다. 자, 저곳은요, 중국의 IT 산업이 발달하면서 같이 성장한 곳이에요. 자, 우리나라로 치면 구미공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저곳에서 201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18년도에 비트코인이 2,800만에 걸려갔죠. 기억하시죠? 네. 그때 TV만 잠깐 틀었다가 바로 100만원씩 올랐습니다. 맞죠? 비트코인 채굴기가 없어서 못 팔았어요. 그것을 보고 저곳에서는 전부 다 생산 라인을
비트코인 생산 라인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해 봄에 전 세계적으로 폭락이 왔죠. 얼마까지 떨어졌죠? 10분의 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많이 생산했던 비트코인 채굴기가 팔렸을까요? 안 팔렸겠죠. 자, 탈출구를 모색하던 그들에게 아직 타이밍적으로 다가왔던 게 바로 파일코인입니다. 자, 파일코인은 공식적인 GitHub를 통해 개발 코드를 공개한 게 2018년 6월입니다. 타이밍적으로 나도 맞죠? 18년, 19년, 2000년, 20년. 자, 그런데요, 저기 보면 파일코인 채굴에 대한 최종 방안이 결정된 건 20년 6월입니다. 18년 때부터 만들었던 채굴 코인이 지금에 와서 잘 동작이 될까요? 아니죠. 자, 파일코인 마이닝은 블록과 저장, 검색 마이닝이 있습니다. 자, 2018년에 오픈한 게 바로 블록 마이닝 기술이에요. 비트코인은 오로지 블록 마이닝 기술밖에 없었습니다. 자, 요거를 오픈하니까 파일코인 채굴기는 비트코인 채굴이랑 똑같은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근데 2019년에 저장 마이닝 기술을 오픈하니까 사람들이 혼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올해 6월에 돼서야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워크스테이션급 채굴기를 발표를 합니다. 채굴기 사양이 비트와 이더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아요. 기술적 난이도가. 자, 그러다 보니까 2018년에 팔아먹었던 채굴기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면 얼마 전 중국 경찰에 의해 2018년 10월부터 19년 2월까지 한 생산업체가 30만 대를 팔았대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30만 대 감이 없으시죠? 전 세계 지금 채굴기 가장 많은 게 비트코인 채굴기가 20만 대 같이 안 됩니다. 근데 부실 채굴기를 한 업체로 30만 대를 팔았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파는 거예요. 하나로 3,400억 정도 되는데, 더 큰 문제는 이 채굴기들이 전부 다 한국과 일본의 다단계 업체로 흘러들어왔다는 거예요. 2018년도에 쌓아주고 버릴 수밖에 없었던 채굴기를 10만원, 20만원, 30만원 한국에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와서 한국에서 얼마에 판 거예요? 500만원에 팔아먹은 거예요. 2019년 부산의 필마이닝, 2019년 1월 6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올 3, 4월까지 판매를 하다 채굴이 안 되니까 어때요? 한두 코인을 만들어서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19년 8월 부천의 데이터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올 3월, 4월까지 부실 채굴을 팔다가 채굴이 안 되니까 어때요? 중국으로 철수를 합니다. 자, 한국의 박청근 씨가 가서 다시 영업권을 따서 또 팔았지만 역시 부실 채굴입니다. 자, 그리고 2019년 10월 강서 마곡의 TVCC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도 지금 3월, 4월까지 하다가 기술 채굴이 안 되니까 포기한 상태인데 빠져나왔고 나와서 다시 영업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2020년 7월 1일 날 시작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부실 채굴기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희 회사와 얘네들이랑 차이점만 설명드리면 되겠죠? 다들 아는 내용이니까 좀 빨리 넘어갈게요. 이거 한 번씩 보셨죠? 우리 저기 대표님이 채팅방에 많이 올리시는데 그 자료이거든요. 저희 회사 이름은 파일월드입니다. 채굴기를 유통하는 회사이고요. 자, 회사 설명하기 전에 잠깐만 볼게요. 이거 다들 아는 내용이죠. 2015년, 16년도에 비트코인이나 ICO나 채굴기에서 처음 하신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죠. 네. 근데 이제 2018년 코스피와 코스닥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가 흘러가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땅 하고 제재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부터 지금까지 시장은 쪼그라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떠냐? 암호화폐 특훈법으로 이제 법을 만들고 시장을 재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던 금융사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CDBC 국가화폐도 발행하고 있죠. 자, 오늘 설명드릴 바로 파일폰입니다. 자, 핸드폰을 좀 잠깐 볼게요. 자, 핸드폰에 보면 수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죠. 자, 이 애플리케이션들은 어디서 다운받습니까? 구글 플레이 스토어입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리케이션이 저장되어 있는 곳은 구글 클라우드 중앙 서버입니다. 구글 클라우드 중앙 서버가 다운되잖아요. 안드로이드 버전의 핸드폰은 전부 다 올스톱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들이 부르는 이 코인들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DApp이라고 부릅니다. DApp. 엔지니어들이나 전문가들은 DApp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DApp들은요, 애플리케이션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요, 애플리케이션에서 나오는 데이터보다 DApp에서 나오는 데이터 양은 너무너무 담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우리들이 중앙 서버에서는 DApp들이 구동되기 어때요? 좀 어렵습니다. 버벅버벅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넓은 운동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 운동장이 바로 IPF 분산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분산 서버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아마존 아시죠? 전 세계 최고 1등 회사입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매장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에어비앤비 아시죠? 전 세계 최고의 호텔 회사예요. 기존의 최고의 호텔 회사는 힐튼 호텔인데요. 160개국에 약 200개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매출을 가뿐하게 두 배 이상 넘어서는 데가 홈페이지 하나 바꾼 에어비앤비입니다. 맞죠? 자, 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전부 매장이나 호텔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전 세계 최고의 서버에서는 아마존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사입니다. 자, 그럼 서버 하나 없이 전 세계 최고의 서버에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에어비앤비처럼? 네. 그게 바로 파일폰의 탄생 배경입니다. 자, 파일월드는요, 이렇게 참여자를 모집하는 거고요. 저희 회사에서도 금융권처럼 여러 가지 파이낸스 상품들을 만들고 있어요. 채굴기를 담보로 돈을 대출해 주거나, 채굴기에서 코인이 나오죠. 그 코인을 가지고 스테이킹을 하거나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좀 볼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인터넷 전천사입니다. 웹버전 1.0 http //w 이렇게 들어가면 기억하시죠? 자, 웹페이지의 세대예요. 자, 웹버전 2.0 https 단방향 서비스입니다. 양방. 요거는 우리가 스마트폰이 보고 있다면서 애플리케이션의 세상입니다. 자, 그러면 웹버전 3.0 IPF 서버에서는요, DApp의 세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쓰는 스마트폰까지 애플리케이션까지의 세상은 서버가 중앙에 있다,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접촉하면 어떻습니까? 버벅거려요. 서버가 느려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IPFS는 그러한 문제점들, 중앙 서버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나온 건데요. 어떠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냐면 이런 문제점들입니다. 한정된 서버에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하니까 어때요? 전송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느려지니까 어때요? 느려지는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 장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통신을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많이 쓰면 핸드폰이 잘 안 터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죽을 잡고 설치하면 똑같습니다. 자, 속도가 느려지지 못해 해킹 공격으로 인해서 취약한 보험, 개인들의 신용정보라든가 국가의 금융정보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을 끊어버리죠. 자, 이런 문제점들을 그림으로 좀 볼게요. 자, 위에 있는 그림이 중앙 서버 그림입니다. 서버 하나에 여러 컴퓨터가 접속하다 보니까 서버에 부하가 걸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다음 서버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문제점들을 야기시키죠. 자, 밑에를 보십시오. 자, 우리 젊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파일구리, 푸르나, 당나귀 이런 거 들어보셨죠? 동영상이나 파일 공유 프로그램들이잖아요. 그죠? 그것들이 전부 다 분산형 IPF 서버를 이용한 방식입니다. 그 당시에 인터넷 속도가 현저히 느렸기 때문에 분산형 서버를 해서 동영상을 다운받는 거죠. 빠른 속도로. 자, 그럼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결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프로토콜 S는 파일코인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미국의 스탠퍼드라는 곳은요, 인터넷이 처음 출발한 곳이에요. 자, 공학부 두 명이 서로 과제물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토콜을